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에밀리 초원의 빛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밀리가 이제 아빠가 얼마 못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상심해 있고, 그리고 그런 에밀리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죽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빠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머리 집안은 점점 번성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뉴문의 옛 재산은 잘 관리되고 있단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건 네 이모인 엘리자베스와 로라, 그리고 이모들의 사촌인 지미 머리뿐이란다. 이 세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 머리 집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찾지 못했다는구나. 네 외삼촌인 올리버와 윌리스는 서머사이드에 살고 있고, 이모인 루즈는 슈루즈베리에, 그리고 네 고모할머니가 되는 낸시는 프리스트 폰드에 살고 있단다. 프리스트 폰드요?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뉴문이나 블레어 워터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에밀리가 말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으니 무서운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에밀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실내복으로 딸을 감싸 안으며 검은 머리카락에 다정하게 키스를 한 뒤 얘기를 계속했다. 엘리자베스, 로라, 윌리스, 올리버, 루스. 이 사람들은 죽은 아치벌드 머리의 자식들이야. 그의 첫 번째 부인이 그들의 어머니란다. 아치벌드. 그러니까 네 외할아버지는 60살이 되었을 때 젊은 아가씨하고 재혼했어. 그 두 번째 부인은 네 엄마 줄리엣을 낳고 죽어버렸지. 줄리엣은 자기 형제들을 반만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 반만 형제들과 나이가 20년이나 차이가 났어. 네 엄마는 무척 예쁘고 귀여웠기 때문에 반만 형제들은 모두 네 엄마를 사랑하고 귀여워하며 무척 자랑으로 여겼다. 그런데 세상 천지에 펜과 야심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문필가인 나와 네 엄마가 사랑에 빠지자 머리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 머리 집안의 자존심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 자세한 것까지 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나에게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말을 했다. 하지만 네 엄마는 나와 결혼했어, 에밀리. 그 일로 뉴문 사람들은 네 엄마와 인연을 끊었지. 그래도 네 엄마는 아빠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단다. 넌 그걸 믿을 수 있겠니? 물론 엄마는 후회 같은 건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엄마는 머리 집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아버지와 결혼하는 쪽을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약간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자신감에 찬 밝은 울림이 있었다. 그래, 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 우리는 아주 행복했단다. 아, 에밀리.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두 사람은 없었어. 너는 그런 행복 속에서 태어난 아이란다. 나는 지금도 샬럿타운의 그 작은 집에서 네가 태어나던 날 밤을 기억하고 있다. 5월이었지.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은빛 구름을 달 위로 밀어올리고 있었어. 군데군데 별이 두세 개 보였지. 우리 집의 작은 뜰은 어두웠지만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지. 나는 네 엄마가 제비꽃을 심어놓은 꽃밭 사이의 샛길을 서성거리고 있었단다. 그리고 기도했지. 누군가가 딸이 태어났다는 것을 나에게 알리러 온 건 흐릿한 동쪽 하늘이 장밋빛인 주처럼 빛나기 시작할 때였어.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네 엄마가 연약하고 바리한 얼굴에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여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기가 태어났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하고 말했다. 태어났을 때부터의 일을 모두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무척 재미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조금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기억하기 싫은 일도 많은 법이란다. 살아간다는 것에 익숙해지는 건 삶을 그만두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니야. 하지만 너는 살아가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 너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에밀리. 그 뒤로 4년 동안 우린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에밀리, 넌 네 엄마가 죽었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니? 장례식은 기억하고 있어요. 똑똑히요. 아빠는 저를 가슴에 안고 방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엄마는 좁고 긴 검은 상자 속에 누워 계셨고요. 아빠는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무엇 때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왜 저렇게 하얄까? 어째서 눈을 뜨지 않는 것일까 생각했죠. 저는 허리를 굽혀 엄마의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몹시 차가워서 저도 모르게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가엾게도 하고 말했죠. 전 무서워져서 그만 아빠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래, 나도 기억하고 있다. 네 엄마는 너무 갑작스럽게 저 세상으로 갔어.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구나. 머리 집안 사람들도 모두 장례식에 왔었다. 머리 집안에는 몇 가지 가풍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굳게 지키며 살고 있지. 그 하나는 뉴문에서는 등불을 켤 때 촛불 말고 다른 것을 켜서는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가족 가운데 누가 죽었을 때는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네 엄마가 죽은 뒤에 이곳에 왔다. 미리 알았더라면 엄마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왔을 거야. 어쨌든 그들은 매우 훌륭하게 행동했어. 정말 훌륭하게. 뉴문의 머리 집안은 역시 이름뿐이 아니었어. 네 이모 엘리자베스는 가장 좋은 검은 공단 옷을 입고 왔지. 머리 집안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면 두 번째로 좋은 옷을 입었을 거야. 내가 엄마를 샬롯타운에 있는 스타 집안의 묘지에 묻겠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별로 반대하지 않더구나. 그들은 내심 블레어 워터의 오래된 머리 집안의 묘지로 데려가고 싶었을 거야. 머리 집안에는 훌륭한 묘지가 있었고 머리 집안 사람들에게 평범한 무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하지만 윌리스 외삼촌은 여자는 죽은 뒤에도 남편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 그리고 그들은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으며 네 엄마의 방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지. 물론 나는 너를 보내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때는 말이다. 과연 잘한 일일까, 에밀리? 물론 잘한 일이고 말고요. 에밀리는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올리버 머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 후 3년 뒤에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충고했을 때도 말이다. 의사는 만약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1년밖에 버티지 못할 거요 하고 말했어. 일을 그만두고 될 수 있는 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하면 3년, 어쩌면 4년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어. 아빠는 이리로 와서 4년 동안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넌 행복하지 않았니? 행복했어요. 아주 많이 행복했어요. 지난 4년의 세월과 그동안 너에게 가르친 것이 아빠가 내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에밀리. 우리는 오래전에 죽은 삼촌의 영지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수입으로 생활해왔어. 그 영지는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고 이 집은 빌린 거란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나는 분명히 실패자야. 하지만 머리 집안 사람들도 너만은 보살펴 줄 거야. 머리 집안의 자존심으로 봐서도 그건 장담할 수 있어. 그들은 도저히 널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어쩌면 좀 더 일찍 그들에게 알렸어야 하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런 아빠한테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단다. 스타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가풍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게다가 머리 집안 사람들은 내가 네 엄마와 결혼했을 때 몹시 심한 말을 했어, 에밀리. 뉴문에 사람을 보내 여기 와달라고 부탁할까? 아니요. 에밀리는 화난 것처럼 말했다.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 자기와 아버지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것은 생각만 해도 싫었다. 머리 집안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오는 것도 싫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때쯤이면 웬만한 일은 견딜 수 있게 되리라. 그럼 에밀리, 우린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거다. 아주 잠시라도 떨어지지 말자꾸나. 아빠는 네가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 어떤 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에밀리. 죽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야.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봄은 어디에나 찾아온단다. 내가 죽으면 너는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거야. 문 저쪽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있고 나는 거기서 네 엄마와 다시 만날 거란다. 아빠는 그것만을 진심으로 믿고 있단다. 네 엄마가 영원한 길을 나보다 훨씬 앞쪽에서 나아가고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네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거기서 널 기다리고 있으마. 우린 서두르지 않을 거야. 네가 우리를 따라올 때까지 게으름 부리며 놀고 있으마. 아빠가 함께 문 저쪽으로 데리고 가주시면 될 텐데. 에밀리가 들릴락 말락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넌 이제 곧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될 거야.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친절한 것인지 넌 이제부터 그것을 배워야 해. 그리고 인생은 네 몫으로 무언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빠는 그걸 느끼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그것을 만나거라. 그야 지금의 너한테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차차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신을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숨기는 것이 없는 에밀리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에밀리가 몹시 좋아하는 웃음이었다. 다정한 웃음. 그 다정함은 언제나 에밀리의 마음에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아버지는 더욱더 힘주어 에밀리를 껴안았다. 아니다. 넌 신을 좋아하고 있어. 넌 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신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야. 물론 엘렌 그린의 신과 진짜 신을 혼동해서는 안 돼. 에밀리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똑똑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에밀리의 슬픔에서 어느새 고통은 사라졌고 가슴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에밀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자애심에서 넘쳐나온 사랑이 자기 주변 곳곳에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도 괴로움도 없었다. 그리고 사랑은 어디에나 있었다. 아빠는 문 저쪽으로 건너가시려 하고 있어. 아니야, 아빠는 커튼을 여시려고 하는 거야. 커튼은 문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굳게 잠겨있지도 않기 때문에 에밀리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아빠는 번뜩임이 찾아왔을 때 언뜻 본 그 세상으로 조용히 들어가실 거야. 아빠는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시는 거야. 나한테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아빠는 나한테서 아주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다. 저 흔들리는 커튼 바로 뒤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에밀리는 견딜 수 있었다. 에밀리가 잠들 때까지 아버지는 딸을 안고 있었다. 그런 뒤 기력이 쇠약해진 그는 간신히 에밀리를 작은 침대에 눕혔다. 이 아이는 깊이 사랑하고 깊이 괴로워하겠지. 그리고 빛나는 기쁨의 순간도 맛볼 것이다.
바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외가 쪽 사람들이 이 아이를 돌보듯 신께서 그들을 돌보시기를. 그는 띄엄띄엄 그렇게 중얼거렸다. 친척들. 더글라스 스타는 2주일을 더 살다 떠났다. 시간이 지나 그 무렵을 다시 떠올려도 고통스럽지 않게 되었을 무렵, 에밀리는 그 2주일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임을 깨달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2주일이었다. 그저 아름답기만 할 뿐 슬픔 같은 건 없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응접실 긴 의자에 누워있고 옆에 안락의자에 에밀리가 앉아있을 때 아버지는 커튼 저편으로 넘어갔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가셨기 때문에 에밀리는 문득 방 안에 이상한 정적을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빠, 아빠. 에밀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 그런 다음 에밀리는 엘렌을 찾았다. 머리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엘렌 그린은 그들에게 에밀리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행동했다고 얘기했다. 사실은 에밀리는 하룻밤 내내 울었고 한숨도 자지 않았다. 도와주러 모여든 메이우드 사람들은 아무도 에밀리를 위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에밀리의 눈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엘렌이 말했다. 자, 이제 괜찮아졌구나. 미리 각오하고 있었던 보람이 있었어. 네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화가 나셔서 그때부터 나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으셨지. 뭐 곧 돌아가실 분이면서도 말이다. 하지만 난 별로 원망하지 않아. 난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허버드 부인이 네 상복을 갖고 계신다. 저녁 식사 때까지는 완성될 거야. 네 외가 쪽 사람들이 오늘 밤 도착할 거라는 전보가 왔어. 넌 그 사람들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있어야 해. 그 사람들은 부자니까 너에게 많은 것을 해주겠지. 네 아버지는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지만 빚도 전혀 없어. 난 네 아버지를 대신해 그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말할 작정이다. 너 네 아버지의 시신에 인사했니? 아빠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에밀리가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왜 그러니? 넌 정말 이상한 아이로구나. 아버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게 돌아가셨어. 무척 허약해졌고 여위였지만 언제나 깨끗한 분이었지. 엘렌 그린! 아줌마가 아빠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줌마에게 욕을 하겠어요. 에밀리가 크게 소리쳤다. 엘렌 그린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에밀리를 노려보았다.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구나. 나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겠니? 널 하나에서 10까지 보살펴준 나한테 말이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머리 집안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앞으로 너한테 잘해주지 않을 테니까. 욕을 할 거라고? 넌 정말 은혜를 모르는 아이로구나. 에밀리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에밀리는 지금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무치는 외로움과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엘렌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고 후회하는 척 하지도 않았다. 여기 와서 접시 닦는 것을 거들어다오. 뭔가 다른 일에 열중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러면 너를 위해 지금까지 뼈골 빠지게 일해온 사람에게 욕을 하겠다는 생각은 나지 않을 테니까. 엘렌이 명령했다. 에밀리는 행주를 집어들고 엘렌의 손에 흘낏 눈길을 주며 말했다. 아줌마 손은 통통하고 뭉툭해서 뼈 같은 건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요? 건방진 소리 하면 못 써. 어떻게 그런 못된 말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하지만 뭐
루스 이모가 널 데리고 가면 그런 말버릇쯤은 금방 고쳐주겠지. 루스 이모가 날 데리고 갈 거예요? 그거야 모르지. 하지만 그 이모가 데리고 가야 하지 않겠니? 아이가 없는 미망인인데다 생활도 넉넉하니까. 한참 생각한 뒤에 에밀리가 말했다. 난 루스 이모한테는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대로 되겠니? 어쨌든 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넌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나 자신한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 널 키우는 건 예산일이 아니야. 내 생각에는 루스 이모가 가장 좋을 것 같아. 그 이모라면 어리석은 투정을 받아주지는 않을 거다. 훌륭한 사람이고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가장 깔끔한 주부지. 그 집 바닥은 핥아도 될 만큼 깨끗하단다. 난 바닥 같은 건 핥고 싶지 않아요. 테이블보만 깨끗하면 바닥이 더러워도 난 상관 안 해요. 물론 그 이모네 집은 테이블보도 깨끗해. 슈루즈베리의 아치 모양의 네다지 창이 있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붕이 나무로 만든 장식으로 둘러싸여 있단다. 무척 운치 있는 건물이지. 너한테는 분에 넘치는 집이야. 이모는 너에게 분별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한테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주실 거다. 난 분별 같은 건 배우고 싶지 않고 도움되는 일을 해주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요. 에밀리는 입술을 떨며 소리쳤다.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도록 착한 아이가 되려무나? 넌 그리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네 아버지가 널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셨어. 난 네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그 양반은 그저 웃기만 하셨지.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모양이더라만 솔직히 에밀리 스타, 넌 무척 괴상한 데가 있어. 사람들은 괴상한 아이는 귀여워하지 않는 법이다. 내가 어떻게 괴상한데요? 말하는 것도 하는 짓도 얼굴 표정도 괴상할 때가 있어. 너는 나이에 비해 너무 조숙해. 물론 네 잘못은 아니지만. 또래 아이들과 함께 논 적이 없어서일 거다. 난 너를 학교에 보내라고 아버지한테 권했어.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하지만 그 양반은 언제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공부보다도 사실 넌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 그것부터 배워야 해. 그런 점에서는 올리버 외삼촌이 널 데리고 가주신다면 좋겠지만 그 집에는 아이들이 많거든.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살림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널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게다. 틀림없이 윌리스 외삼촌이 맡게 되겠지. 자기를 가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게다가 그 삼촌한테는 다 큰 딸이 하나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의 부인은 까다로운 사람이란다. 난 로라 이모를 따라가고 싶어요. 에밀리는 로라 이모가 어머니와 닮았다고 아버지가 말한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로라 이모라고? 로라 이모한테는 나설 권리가 없을걸. 뉴문에서는 엘리자베스 이모가 모든 걸 도맡아 하고 있으니까. 지미 머리는 농장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모자라는 데가 있다는 소문이더구나. 어디가 모자라는데요? 에밀리는 흥미가 끌려 물었다. 그게 말이다. 머리 쪽이라는구나. 좀 모자란데. 어릴 때 무슨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더라. 그래서 머리를 좀 다쳤는데 엘리자베스가 그 일과 얼마쯤 관계가 있는 모양이더구나. 자세한 건 듣지 못했어. 어쨌든 뉴문 사람들은 너 때문에 번거로워지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게다. 모두 좀 괴상한 사람들 뿐이니까. 넌 내 말대로 루스 이모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할 거야. 고상하고 착하게 굴어야 해. 그렇게 하면 이모는 틀림없이 너를 좋아할 게다. 자, 이제 설거지는 다 끝났구나. 2층에 가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얌전히 있거라. 마이크와 소시세를 데리고 가도 돼요? 에밀리가 물었다. 아니, 안 돼. 하지만 내 친구인걸요? 친구든 뭐든 데리고 가면 안 돼. 고양이는 밖에 있게 내버려둬야 해. 온 집안을 돌아다니게 하면 정말 골칫거리야. 바닥을 말끔히 청소했거든.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왜 바닥을 청소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셨는데. 아줌마는 여간에서는 청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청소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류머티즘을 안고 사는 몸으로 어떻게 맨날 청소만 할 수 있겠니? 넌 2층에 가서 잠깐 잠이나 자는 게 좋겠다. 2층에 가기는 하겠지만 잠을 자진 않을 거예요. 생각할 게 많거든요. 너에게 한 가지만 충고해도 마. 은혜를 잊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신께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에밀리는 계단 밑에 멈춰 서서 엘렌을 돌아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아줌마의 신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엘렌은 깜짝 놀라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갑자기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곧 엘렌은 노발대발하면서 말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아줌마의 신이 어떤 신인지 난 알아요. 아줌마의 아담과 이브 책에서 그 그림을 보았어요. 구렛나루를 기르고 잠옷을 입고 있죠? 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아빠의 신이 좋아요. 그럼 묻겠는데 네 아버지의 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엘렌이 잔뜩 비꼬면서 물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지만 엘렌에게 당하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빠의 신은요, 달님처럼 맑고 햇님처럼 밝고 군기를 내건 군대처럼 무서워요. 에밀리는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잘라 말했다. 그래? 넌 끝까지 말 대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머리 집안 사람들이 네 버릇을 고쳐주겠지. 그 사람들은 엄격한 사람들이니까 네 아버지의 죄 많은 생각 같은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다. 어서 2층으로 올라가거라. 엘렌은 말다툼을 포기하고 말했다. 남쪽 방으로 올라간 에밀리는 몹시 외로웠다. 이제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에밀리는 창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우면서 힘없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아버지를 싫어했던 머리 집안 사람들에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었다. 에밀리는 그들이 모두 싫었다. 다만 로라 이모만은 어쩌면 좋아질지 모른다는 느낌이었다. 에밀리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난 아빠하고 약속했어. 용기를 내겠다고. 용기를 내자. 내가 머리 집안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난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 우리 에밀리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겨진 가족들은 외가 친척들밖에 없는데 하필 또 그 외가 친척들이 에밀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전폭적인 정말 조건 없는 사랑만 해주셨던 이 아빠를 너무나 싫어하는, 반대하는, 그리고 아빠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본인이 맡겨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후 기차의 기적 소리가 언덕 너머 먼 곳에서 들려오자 에밀리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두 손을 굳게 쥐고 얼굴을 들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의 하느님. 엘렌 아줌마의 하느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느님. 제가 용기를 내어 머리 집안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얼마 뒤 현관에서 바퀴 소리가 났다. 그리고 사람들의 새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도 들려왔다. 곧 엘렌이 검은 드레스를 끌면서 계단을 올라왔다. 다행히 허버드 부인이 시간에 맞춰 옷을 지어 오셨구나. 너에게 상복을 입히지 않은 것을 머리 집안 사람들에게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단다. 이젠 그 사람들도 나한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거야. 뉴문 사람들이 모두 도착했다. 올리버 삼촌과 그의 부인 에디 숙모, 월리스 삼촌과 그의 부인 에바 숙모, 그리고 루스 이모. 루스 이모는 다들 더튼 부인이라고 불러.
이제 준비가 끝났다. 내려가자. 베니스제 진주 목걸이를 걸어도 돼요? 에밀리가 물었다. 뭐라고? 상복에 베니스제 진주 목걸이를 하겠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모양이나 낼 생각을 하다니. 에밀리가 소리쳤다. 모양을 내려는 게 아니에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그 진주 목걸이를 주셨어요. 머리 사람들에게 나한테도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어서 가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네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에밀리는 잔뜩 긴장하여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가 응접실로 들어갔다. 8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에밀리를 빤히 쳐다보는 16개의 낯선 눈. 검은 옷을 입은 창백한 얼굴의 에밀리는 극히 평범해 보였다. 슬프게 울고 난 뒤라서 커다란 눈이 더 크고 퀭했다. 긴장으로 후들후들 떠는 모습을 머리 집안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에밀리는 얼굴을 똑바로 들고 용감하게 시련에 맞섰다. 이분이 월리스 삼촌이시다. 에밀리의 어깨에 손을 얹어 돌려 세우면서 엘렌이 말했다. 에밀리는 오싹한 기분으로 손을 내밀었다. 한눈에도 월리스 삼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검은 살결에 위압적인 표정을 하고 있어 험상궂어 보였다. 찡그린 눈썹은 몹시 딱딱해 보였고 인매는 엄격하고 차가웠다. 눈 밑에 커다란 기미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길고 검은 구렛나루는 꼼꼼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는 긴 구렛나루를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안녕, 에밀리. 월리스 삼촌은 냉정하게 말한 뒤 역시 냉정하게 몸을 굽혀 에밀리의 볼에 입을 맞췄다. 에밀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뻔뻔스럽게 나한테 키스를 하다니. 아빠를 까닭없이 싫어하고 엄마와는 의절한 사람이. 난 이런 사람의 키스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아. 에밀리는 얼른 손수건을 꺼내 더럽혀진 뺨을 닦았다. 아니, 어쩌면... 한쪽 구석에서 불쾌해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월리스 삼촌은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엘렌은 기가 막혀 혼자 푸념을 하면서 에밀리를 그 옆에 있는 부인한테 데리고 갔다. 이분은 에바 숙모시다. 에바 숙모는 숄로 둥그런 몸을 감싸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음의 병이라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에 초조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에밀리와 악수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도 말하지 않았다. 올리버 삼촌이시다. 엘렌이 말했다. 에밀리는 올리버 삼촌이라면 그래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몸이 크고 뚱뚱하며 얼굴색은 장밋빛으로 명랑해 보였다. 그도 뻣뻣하고 하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지만 그라면 키스에도 그리 거슬리지 않을 거라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올리버 삼촌은 조금 전에 광경을 본 뒤라 나에게 키스해주면 25센트짜리 은화를 주마 하고 부침성 있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 삼촌은 친절하게 대하고 싶거나 동정을 할 때는 농담을 했는데 에밀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말았다. 제 키스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에밀리는 새침하게 턱을 치켜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올리버 삼촌이 쿡쿡 웃었다. 그는 아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고 조금도 화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에밀리는 방 저쪽에서 누군가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다음은 에디 숙모였다. 그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뚱뚱하고 얼굴은 장밋빛으로 명랑해 보였다.
그녀는 에밀리의 차가운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잘 있었니, 착한 아기? 착한 아기라는 말에 에밀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대면이 다시 에밀리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루스 이모였다. 엘렌이 소개하기 전부터 에밀리는 그 사람이 루스 이모인 줄 알았고, 아니 어쩌면 하고 말한 것도, 흥 하고 콧방귀를 낀 것도 루스 이모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싸늘한 잿빛 눈, 깔끔하게 빗은 탁한 갈색 머리카락, 짧고 완고해 보이는 얼굴, 꼭 담은 얇은 입술. 에밀리는 이 사람이 루스 이모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루스 이모가 손을 내밀었지만 에밀리는 잡지 않았다. 이모하고 악수해야지. 엘렌이 화가 나서 속삭이자 에밀리는 똑똑히 말했다. 이분은 나하고 악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루스 이모는 무안을 당한 그 손을 검은 비단옷 위로 다시 가져가며 말했다. 정말 버릇없이 자란 아이로구나. 진작부터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에밀리는 갑자기 마음이 쓰려오는 걸 느꼈다. 이모는 내 태도가 나빠서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일까? 루스 이모와 악수를 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엘렌이 에밀리의 등을 떠밀며 다음 사람을 소개했다. 이모들의 사촌인 제임스 머릿이다. 엘렌의 말투에서 하기 싫은 일을 얼른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난 짐이란다. 소개받은 남자가 말했다. 에밀리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곧 그가 좋아졌다. 그의 장밋빛 얼굴에는 장난기가 엿보였고 턱에는 잿빛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매끄러운 갈색 머리는 머리 집안 사람답지 않게 곱슬머리였다. 커다란 갈색 눈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순진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는 숙녀를 곁눈질하면서도 진심으로 악수를 나누었다. 안녕 꼬마 아가씨? 에밀리는 그에게 생긋 웃어주었지만 여느 때처럼 그녀의 미소는 천천히 피어올랐기 때문에 얼굴 전체의 미소가 채 퍼지기도 전에 엘렌이 에밀리를 앞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그녀의 미소를 받게 된 것은 로라 이모였다. 로라 이모는 섬뜩하리만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웃는 모습이 줄리엣과 똑같구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루스 이모가 다시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로라 이모는 그 방 안에 있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대단한 미인이었고 갸름한 이목구비에 희미한 잿빛이 감도는 연한 색깔의 매끄러운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굽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핀으로 깔끔하게 고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은 그녀의 깊고 푸른 눈이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같은 푸른 빛.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부드러웠다. 가엾어라.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한 팔로 에밀리의 몸을 두르며 다정하게 껴안아 주었다.